여기까지 해서 이제 파트 1을 끝냈습니다. 파트 1, 파트 2가 이제 직무 분석을 할 차례인데요. 지금 자기 분석, 나에 대한 이해를 지금 무의식 글쓰기, 인생 그래프, 경험 정리, 스토리텔링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직무 분석을 이제 설명드릴 차례인데,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자기 분석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의식 글쓰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의식 글쓰기를 진행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팀장님 저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다음 주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무의식 글쓰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니까 일단 내비두고 최소한 경험 정리 스토리텔링만이라도 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시건 취업을 준비하셔라.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 나중에 취업을 하신 이후에 무의식 글쓰기를 할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이상 여유가 있으시다, 나는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의식 글쓰기부터 진행을 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의식 글쓰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경험정리 스토리텔링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반드시 경험정리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해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의 우측에 해당했던 이제 내가 선택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번 파트 2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무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직무 분석이 뭔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직무 분석이 뭔지 알고 계세요? 이렇게 먼저 제가 항상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데요. 일단 저는 직무 분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직무 분석이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다. 직무 분석을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거나 많은 전문가분들께 물어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정의를 하시는데 저는 간단해요. 그냥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일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저는 직무 분석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일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어떤 요소에 집중해서 나의 역량을 어필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어떤 요소에 집중해서 결국 커리어를 쌓아 나갈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저는 4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CSF, R&R, 직무 역량, KPI입니다. 먼저 CSF는 직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SF는 Critical Success Factor의 약자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중요한 업무들을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R&R은 Role and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의미하고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혀있는 직무 역량은 지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라고 적혀있잖아요. 그쵸? 직무 역량은 해당 업무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니고 계셔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KPI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서 이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핵심 성공 지표를 말합니다. 참고로 제가 CSF라는 등, R&R이라는 등, KPI라는 등 이런 용어들은 있잖아요. 제가 영어로 굳이 표현하는 용어들은 실제 직장에서도 쓰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가지 요소들에 대한 이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직무 역량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채점하는 것이 채용 담당자들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인사체계에서는 보통 지식, 기술, 태도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를 knowledge, skills, attitude의 앞자를 따가지고 KSA라고 부르는데 저는 3개도 너무 많아서 저는 지식하고 기술을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태도 같은 역량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해 나가실 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길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질문을 읽고 이게 하드 스킬을 묻는 질문인지 소프트 스킬을 묻는 질문인지를 파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저게 하드 스킬을 묻는 질문인지 아니면 소프트 스킬을 묻는 질문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대답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저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지금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드 스킬은 여러분들 이제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 이렇게 좀 말이 어려운데 하드 스킬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얻는 지식들, 여러분들 전공 지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어떤 기술들, 그러니까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요소를 하드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프트 스킬은 뭐냐? 인생의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역량을 말해요. 이제 무형적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태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KSA의 A, 애티튜드라고 태도 같은 거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소프트 스킬은 뭔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쓰기 애매한 거, 면접에서 내가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기 애매모호한 역량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역량, 팀워크 역량, 리더십 역량, 뭐 이런 내용들, 자기개발 역량, 문제해결 역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정성적인 요소, 정성적인 역량들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를 본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드 스킬도 물론 체크를 들어가겠지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채용 담당자가 알고자 하는 거는요, 소프트 스킬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업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도 보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도 그 사람의 얼굴을 실제로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하드 스킬은 그냥 이력서 혹은 경력 기술서만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있고 면접에 있는 이유는 이 소프트 스킬 때문이다. 왜냐면 소프트 스킬을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도 보고 직접 글도 쓰게 함으로써 이 친구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구구절절하게 확실하게 돋보기를 들여다놓고서 보기 위해서 그런 채용 절차가 여러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인적성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만의 관점을 잡기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이제 일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드 스킬의 경우에는 직무 분석으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건 인생의 전반적인 경험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분석을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의식 글쓰기, 인생 그래프, 경험 정리,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무 분석은 그냥 이제 제가 제공해드리는 직무 분석 워크시트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데, 빠르게. 자기 분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 길고 여러분들의 역량, 소프트 스킬이 잘 드러나지 않는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이건 팀장님만의 기준이 아닌가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제 멋대로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인사 시스템에서는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 커리어 자체가 이제 해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걸 저도 즐기거든요. 자, 이걸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역량 빙산무형이라고 되어 있죠.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라일 스펜서와 시그넷 스펜서라는 이 학자분들께서 직무 역량이라는 책을 93년도에 출판하셨어요. 여기에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드셨는데, 역량 빙산무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기업이 어떤 인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 직무 역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감춰진 부분, 자기개념, 특질, 동기를 말하는 감춰진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술과 지식 같은 드러난 부분이 있더라.
중요한 건 뭐냐? 지식과 기술은 이제 어떤 인재를 채용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이제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기술 훈련을 시켜 줌으로써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이 감춰진 부분에 해당하는 특질과 동기, 자기 개념, 태도, 가치 이런 것들 있죠? 이 가운데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개념, 특질, 동기 이렇게 저는 이런 용어가 조금 많이 어려워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역량빙산부형을 저희 커리어너스만의 관점으로 다시 그려서 제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소프트 스킬 빙산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감춰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의 가치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지각, 이런 것들, 소프트 스킬이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드 스킬은 제가 말씀드린 지식과 기술과 같은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하드 스킬이라고 말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거든요. 하드 스킬은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직무 관련된 전문 기술 능력, 분석 능력, 관리 능력, 글쓰기 능력, 뭐 이런 능력들, 객관적으로 내가 있다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하드 스킬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소프트 스킬을 6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의사소통, 자기개발, 문제해결, 팀워크, 리더십, 직업윤리, 역량 이렇게 6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수천 장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결과 소프트 스킬을 묻는 문항들 중에서도 의사소통 역량을 묻고 자기개발 역량을 묻고 팀워크 역량을 묻고 이런 문항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6가지 역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준생 분들은 물론 이직을 이제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포지셔닝 맵인데요. 기업들마다 이렇게 X축, Y축, 뭐 Z축 뭐 해가지고 지금 X축에는 전문적인 역량, 범용성 역량 해가지고 X축은 뭐냐면요. 하드 스킬에 해당해요. 그리고 Y축은 팀워크 역량, 개인적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 스킬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인재를 뽑아야 할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지금 측정을 해보건데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들은 R&D 직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적 역량이 많고 팀워크 역량은 중간, 개인적 역량도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소프트 스킬을 가진 인재들이 잘 맞더라.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맵, 이런 식으로 맵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원자 1과 2가 만약에 이 원 쪽에 해당한다, 이 R&D 직무를 지원했는데 이 원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채용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점수표에 대한 기준은 기업들마다 당연히 다를 텐데 자기소개 채점표, 인적성 검사 채점표,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채점 한 걸 가지고 이 포지셔닝 맵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를 해보건데 가장 일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이 지원자 1, 2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뽑아야 되더라. 라는 식으로 기업들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크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역량들을 너무 많이 아실 필요 없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은 2가지 관점으로만 일단 나눠서 내가 어떤 역량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를 생각하셔도 보다 취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직무분석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직무분석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4가지를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신입분들은 KPI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물론 KPI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신입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건 CSF와 R&R, 그 다음 직무 역량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력직분들은 KPI까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KPI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 때 대학교의 학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 학점 같은 거. 학점이 4.5점 만점에 4.3점이면은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공부를 그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했거나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잖아요.
그것처럼 직장인들마다 이제 KPI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KPI를 알아두시고 이를 토대로 뭐 연봉을 협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올해 성과를 어느 정도로 지금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직장인 이제 경력직으로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신입분들은 네 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지만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려운 개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CSF와 R&R 직무 역량까지만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무 분석을 한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직무 분석의 예시로 품질 관리직을 가져와 봤어요. 자, CSF는 뭐냐면 현장 품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품질 관리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장 품질 관리 업무다라고 지금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현장 품질 관리라는 CSF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은 뭐냐면 품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현장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책임과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 생산 및 공정관리 지식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되고, 품질 활동 실적과 그 추진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현장 품질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가 필요하냐면 인스펙션 횟수나 기술 인력 투입 공수, 품질 목표 변경 필요 건수, 품질 목표 변경률, 신뢰성 시험 실시일, 이런 KPI들을 잘 관리를 하면 현장 품질 관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상관관계를 측정해볼 수 있다, 추론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 관리직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쉬운 예시를, 제가 일반적인 예시를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해봤어요. 자, 다이어트라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 CSF 중에 하나가 운동도 CSF가 될 수 있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을 관리하는 거라고 저는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식단 관리라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은 뭐냐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고 칼로리 섭취량을 추적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 R&R을 이렇게 예시로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R&R을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고 칼로리 섭취량을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역량은 뭐냐? 영양학적 지식, 칼로리 계산 능력, 식사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이런 기술들, 이런 직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식단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식단 관리가 성공적인 식단 관리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횟수, 몸무게, 체지방률, 허리둘레, 혈압 및 혈당 수치, 이런 KPI들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제가 이렇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4가지 요소들을 추출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4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직무 역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 취준생 분들은 어떻게 CSF나 내가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CSF나 R&R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뭐 구글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더 좋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석적인 방법으로 직무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콘텐츠가 NCS라는 콘텐츠예요. 근데 제가 NCS가 직무 분석의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NCS가 직무 분석의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면 취준생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해줘요. NCS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봐야 할 시험 아닌가요? 네, 일단 맞죠. NCS 시험을 보니까 NCS는 공기업 같은 곳에서 입사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 틀린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NCS의 본질과는 맞지 않아요. NCS의 본질은 뭐냐면요, 각 직무 및 산업별 전문가분들께서 모여서 일을 잘하는 방법을 정리한 집대성한 공략집 같은 거예요. 사실 NCS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같은 선진국들도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혹은 기업들이 지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방식을 이런 비용을 정형화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공략집을 만들어 둔 거거든요. 이건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NCS를 소개하는 란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NCS란 뭐냐면 NCS란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 같은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NCS라는 직무 공략집을 만들어둔 이유는 직무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에 맞게 임금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요. 말 그대로 표준화시켜 둔 거예요. 이게 왜냐면요, 우리나라의 99%가 중소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은 1%밖에 안 돼요. 99%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벅차거든요. 지금 당장 일감을 따와가지고 일을 하기도 벅찬데, 이런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벅차고, 이런 걸 만든다는 게 대부분의 기업이, 심지어 대기업조차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 현장, 여전히 그런 곳이 많은데, 지식과 기술, 뭐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런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기업이 어떤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형화된 어떤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없고, 그리고 직원들, 우리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지 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산업 간의 산업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전문가분들을 초빙해가지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NCS라는 이름으로 이 직무에 있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준 매우 매우 훌륭한 콘텐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NC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직무 관련 자료를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NCS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요, 내용은 그 안에 담긴 콘텐츠는 정말 훌륭하거든요. 정말 훌륭한데 이게 보는 방식이 좀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무 분석을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직무 분석을 편하게 빠르고 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 워크시트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NCS 지금 이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콘텐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 출처를 클릭해서 저희 구글 독스에 이렇게 직무 분석 워크시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쭈르륵 해놨거든요. 지금 프로젝트 관리부터 지금 한 100몇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취준생분들이 선택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URL을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문서와 같은 형태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NCS를 기반으로 작성된 직무분석 콘텐츠예요.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CSF와 R&R, 직무 역량,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이건 지식 기술 태도로 나와 있죠. 제가 NCS가 지식 기술 태도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식 기술 태도 KSA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분석 워크시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직접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CSF,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떤 책임과 역할을 맡으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렇게만 끝내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직무 분석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 파일을 같이 보고 직접 어떻게 직무 분석을 하는지 워크시트를 함께 보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링크를 걸어뒀어요. 이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제 제가 마케팅을 예시로 들게요. 이렇게 지금 링크 보이시죠?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커리어너스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커리어너스 카페로 가거든요. 카페에 지금 직무분석 워크시트 게시판이 있는데 직무분석 워크시트 게시판이 쭈루룩 있어요. 이게 번호가 지금 다 랜덤이잖아요. 이 번호를 지금 1번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한 거고, 만약에 마케팅이 아니라 내가 생산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컨트롤 F를 누르셔가지고 지금 우측에 화면 보이시죠?
컨트롤 F 누르시면 시트에서 검색하기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산이라고 클릭하시면 생산 관리직, 그 다음에 기계 생산 관리직, 그 다음에 선박의장 생산직,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직무에 맞게 직무분석 워크시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직무분석 워크시트 마케팅 통합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지금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직무분석 워크시트 마케팅 통합이라는 화면이에요. 엑셀 파일 직무분석 워크시트를 처음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인트로는 보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 지금 워크시트란이 보이잖아요. 4개의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인트로, 예시,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이렇게 4가지 워크시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무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의 기준을 정립하는 직무분석을 진행하실 때 필요한 워크시트는 직무분석 시트 뿐입니다. 뭔가 지금 데이터들이 쭈르륵 많아 보이죠. 지금 마케팅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워낙 큰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카테고리가 지금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걸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마케팅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에는 4가지 분야가 있다. 4가지 카테고리 직무가 있다. 하나는 마케팅 고객관리고, 다른 하나는 마케팅 전략기획, 다른 하나는 유통관리, 다른 하나는 통계조사. 이런 4가지 지금 하위 직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CSF가 이렇게 있고, 그 CSF와 관련된 실행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실행과제는 CSF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또 수행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신상품 기획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아이템도 발굴해야 되고, 사업 타당성도 분석해야 되고, 신상품 출시 전략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책임과 역할, 지식, 기술, 태도. 지식과 기술은 제가 하드스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드스킬이라고 위에다가 표시를 해놨고, 태도는 소프트스킬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분석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시냐,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특히 소프트스킬은 아니고, 소프트스킬은 잠시 제가 숨기기를 해놓을게요. 숨기기를 하고 하드스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지식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있으면 관련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내가 신상품 기획을 한 경험이 있어, 혹은 신상품 기획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아이디어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디어 적합성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 그러시면 O라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관련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A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X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시 시트를 통해서, 예시 시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업직무로 예시를 드러놨거든요. 자, 영업직무로 예시를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이제 영업직무를 직무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보니까 영업 고객 불만 관리라는 업무가 있는데, 또 그 중에 세부 업무 중에 불만 사항을 수집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 관련 경험이 있어요, 나 이 업무 할 수 있어요 지금 라고 지금 직무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잠시 이거는 제가 숨김 처리를 해놓을게요. 자, 관련 경험은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고객의 클레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통화로 수집하고 고객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A사에서 인턴 경험을 하면서, 또는 B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판단의 근거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고객 관계 관리로 내가 이 지식을 습득했고요. 그 업무를 하면서 클레임 접수를 한번 해봤으니까 나 이 능력이 있어요, 이 기술 가지고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길동이라는 친구는 자료관리 활용 능력,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클레임 접수 능력은 확실히 이 A사에서 인턴 경험을 하면서 확실히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직무 분석에서는 제가 아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스킬은 이 태도 정성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채용 담당자도 여러분들이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안 믿을 거예요. 되게 경험을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라고 할 텐데 하드 스킬 관련해서는 이 길동이네 친구가 A사에서 인턴 경험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수집하고 고객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요. 이 경험이 있어? 그럼 이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상관관계를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책임과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용 담당자가 막연하게 생각하도록 지금 얘기해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드 스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CRM 이론과 클레임 접수 기술 능력을 갖췄습니다 라고 자기소개서에도 쓰고 면접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직무 분석의 진짜 의미입니다. 직무 분석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 업무만 쭉 봤을 때 지금 1번부터 끝에까지 보면 지금 150개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통합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뭐 기획 관점의 마케팅을 할지 아니면 홍보나 광고 관점의 마케팅을 할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지금 광고나 홍보는 지금 따로 직무 분석 워크시트가 따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무 분석을 확실하게 이 콘텐츠를 면밀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나는 어떤 직무, 내가 선택한 직무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부르지? 라고 지금 이해하신 다음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씩 지금 이렇게 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O, X, 내가 어떤 지금 지식과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라고 어필을 하고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앞으로 가질 것이라고 이제 뭐 입사 후 포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지금 앞에 레벨이 있잖아요. 레벨을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레벨 2 가장 낮은 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데요. 이 레벨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요. 레벨 1이면 사원급 업무고 레벨 2면 주임급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레벨 3이면 대리급 업무고 레벨 6이면 부장급 업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무 분석을 완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무 분석 워크시트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 차례입니다.